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핑 읽어주는 남자 송민입니다. 오늘은 서핑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설민석 선생님처럼 굉장히 재밌게 가르치고 싶은데 아마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한 좀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핑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대학교나 아니면 학회에서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서핑이 조금 스포츠 중에 특이한 스포츠이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서핑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그런 운동들도 많이 있죠. 근데 반면에 의외로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고 있는 스포츠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농구 같은 경우는 우리 체육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네이스미스 박사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고 룰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서핑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언제 시작했는지 어딘지 추측을 할 뿐이지 사실 이게 맞다라고는 아마 얘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라는 내용을 바탕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대 서핑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잘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마 굉장히 오래전에, 아마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정하는 바로는 고대 서핑은 폴리네시아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폴리네시아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하와이 그 옆에 떠있는 뚱뚱뚱뚱 이렇게 떠있는 작은 섬들이 있어요. 막 그런 군도,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섬이니까 파도가 항상 있을 거예요. 근데 할 게 없으니까 아마 그거를 우리가 해수욕장 가면 우우 이렇게 파도 풀장 가면 넘는 거 있잖아요. 아마 그걸 좀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하다가 보니까 이거 재밌네, 타보자. 또는 거기서 이제 돌고래들이 파도 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보고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아마 이렇게 시작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행위들이 약간은 조금 사회적인 행동 또는 거기서 더 가서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동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또는 고기를 잡고 들어올 때 파도를 타요. 또는 파도를 넘어가고, 그러면서 오늘은 뭐 파도를 잘 탔으니까 오늘은 만선을 할 거야, 오늘 고기를 많이 잡을 거야, 이런 의미.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내가 좋은 파도를 잘 잡아타면 올해는 풍년을 맞을 거야, 이런 파도 타는 데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내가 서핑을 잘하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약간 할렘 가서 농구하다가 잘해서 막 마이클 조던 되고 막 돈 많이 벌고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핑을 잘하고 길게 타고 더 큰 파도를 타면 약간 지위가 향상되기도 하고 또는 지위가 떨어지기도 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뭐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이게 나중에 되니까 이게 고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지만, 이게 처음에는 막 신분들도 정해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나중에는 돈이 많고 또는 신분이 높은 제사장, 왕, 귀족 이런 사람들은 더 크고 더 좋은 보드를 탈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포인트들도 결정이 됐어요. 뭐 진짜 파도가 좋은 곳이에요, 뭐 송정이다 뭐 이런 데는 막 귀족들이 타는 거야. 그리고 파도 진짜 잘 없고 덤퍼만 생기는 그런 조그만 해변, 그런 데는 그냥 평민들이 타는, 약간 이런 사회적 계급, 뭐 사회 현상 이런 걸로도 되고, 나중에는 풍년, 자식 많이 낳게 해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가 되긴 하면서 종교적인 의미까지 변형이 좀 많이 됐었죠. 그리고 이게 고대 서핑인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단지 이제 추측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 또는 역사학자들이 이제 추측한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약간 기록에서 서핑이 등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캡틴 쿡 선장 아시죠? 캡틴 쿡이라니까 아까 위스키 이름 같은, 그건 캡틴 큐인가? 하여튼간 캡틴 쿡 선장의 기록에 등장을 해요. 폴리네시아에 도착을 했는데 원주민들이 희한한 행동들을 하더라. 그래서 그게 파도를 타고 일어난 서핑이다. 근데 거기 내용에 의하면 사회적인 계층, 계급 나누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도 부여하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있는 문화 행동,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캡틴 쿡이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오죠? 원래 처음에 발견한 사람들이 가면 그 다음에는 선교사들이 와요. 네덜란드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뭐야 이거 니네 그냥 스포츠만 인 거는 아니잖아, 니네 이거 막 종교적인 의미, 이거 니네 종교야? 하지마, 다 하지마, 서핑 관련된 거 하지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금기시하니까 이게 전통이 끊기기 시작해요. 뭐 보드를 만드는 방법, 보드를 타는 방법, 서핑에 대한 게 잊혀지게 돼요. 단지 유일하게 하와이에서만 몰래 숨어서 약간 보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근대 서핑이라는 걸로 들어오는데, 근대 서핑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듀크 카하나모쿠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하와이에 호놀룰루
호놀룰루 해변에 가시면 이렇게 동상이 있고 그 동상에 막 꼼복거리가 걸려져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듀크 카와나모쿠인데요. 듀크 카와나모쿠는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에요. 근데 그 듀크 카와나모쿠가 하와이 출신으로서 이제 서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명인이 됐잖아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서핑을 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호주 시드니, 옛날에 제가 살았던 호주 시드니에 프레시워터라는 해변이 있습니다. 거기서 호주의 서핑을 소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미 서부 해안에서도 서핑을 소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듀크 카와나모쿠가 그냥 가서 소개를 했을까? 약간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 하와이에서 나온 하와이 레전드가 하와이의 서핑 이런 거를 공급을 하고 다닌 이유는, 그 당시에 하와이가 미국의 주로 편입이 정확히 안 돼 있던 약간 주 정도 개념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미국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미국이 멕시코, 캘리포니아랑 텍사스 이런 데 먹을 때도 그렇고, 이 주를 먹는 게 뭐 먹는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약간 병합시키는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주 정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텍사스에 미국 사람들이 엄청 이사를 갔죠. 멕시코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을 하죠. 뭐 약간 비슷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하와이에 이런 재밌는 게 있어. 우리 다 젊은 아이들, 너희들 이거 되게 쿨한 스포츠야. 하와이로 가자. 이런 재밌는 게 기다리고 있다. 이 약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내용이었어요. 뭐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백인 이주 정책 뭐 이런 홍보에 좀 뭐 슬프지만 이제 관여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정식 주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서핑 붐이 이렇게 조금씩 좀 일어나게 돼요. 호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1964년도에 또 여기 호주가 등장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제가 로컬로 살던 맨리 해변에서 세계 서핑 선수권 대회가 열려요. 첫 대회에서 이제 호주 서퍼가 우승을 했고요.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은 이후로 약간 서핑이 조금 더 스포츠로서, 경기로서 이런 매력을 좀 많이 갖추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에는 약간 자기가 하는 것만 즐겼다면 이제 보는 스포츠로도 조금씩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서핑의 황금기를 시작하는 시기가 오게 되죠. 이게 언제냐면요, 1970년대 베트남 전쟁 그리고 반전 운동, 이거랑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빅 웬즈데이라는 영화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청년들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끌려가게 되는데 서핑을 해야 되고 뭐 그걸 피해 다니고 숨겨 다니고 약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반사회적인 또는 반전 운동 또는 히피 문화, 이거랑 서핑이 너무 완벽하게 잘 어우러졌거든요. 약간 자연으로 돌아가. 그리고 나는 전쟁 나는 사회 이런 거 너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서핑하는 사람들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고 즐기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약간 맥락이 좀 맞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 운동과 함께 약간 서핑이 되게 원래는 되게 금기시됐던 문화인데 약간 주류 문화식으로 조금씩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90년대쯤에 서핑의 전성기가 오게 돼요.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서핑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엄밀히 보게 되면 뭐 90년대, 80년대가 아마 서핑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스폰서들이 달라요. 그냥 막 스폰서들이 뭐 코카콜라, 뭐 아니면 뭐 이런 메이저 스폰서들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중계 자체가 공중파에서 중계가 됐었고, 그리고 옛날 그런 레전드 매치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 예를 들면 뭐 헌팅턴에서 했던 OP 프로 이런 거 찾아보시면 사람들이 헌팅턴 그런 막 해변하고 막 도로를 다 덮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아졌고, 그때 이제 활동하던 프로 선수들이 엄청 유명세를 탔었죠. 정말 할리우드 배우처럼 그런 유명세를 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켈리 슬레이터, 히어로 켈리 슬레이터는 그런 할리우드 생활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베이워치라는 TV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119 해상기동대인가 아마 이런 걸로 제 어렸을 때는 나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톰이라는 주인공으로 나왔었고요. 극 중에서 나왔던 여자 주인공하고 사귀었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파멜라 앤더슨. 그러니까 뭐 파멜라 앤더슨 한참 잘 나갈 때 파멜라 앤더슨 사귀었었고, 그리고 나서 다음 여자친구가 지젤 번천이에요. 슈퍼모델. 그러니까 아시겠죠? 뭐 그러니까 그만큼 뭐 켈리 슬레이터가 막 유명하고 막 여자친구를 잘 사귀었고 이런 게 아니라, 스타라는 사람의 사회적인 위상, 미국 내에서 또는 전 세계적인 위상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막 서핑 브랜드에서 뭐를 만들기 시작하면 다 잘 팔렸어요. 그냥 여기에 뭐 빌라봉, 뭐 퀵실버 이런 로고가 들어가 있으면 티셔츠 다 매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00년대가 오죠. 근데 2000년대쯤에 조금 2000년대, 2010년도 초반쯤에 좀 서핑 산업이나 이런 쪽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뭐 빌라봉도 이제 부도가 나고 퀵실버도 그렇고 뭐 회사가 여기저기 팔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안 좋아졌다가 지금 다시 좋아지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떤 걸 통해서?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는 2020년에 도쿄의 치바에서 원래 올림픽이 서핑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었잖아요. 아쉽게도 이제 지금 코로나 여파 때문에 올림픽이 좀 연기가 되긴 했는데, 아마 올림픽에서 서핑이 전 세계인들한테 더 대중적으로 보이면 서핑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옛날부터 옛날, 요즘, 최근,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은 제가 모르니까 서핑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서핑을 해보고 싶은 분, 서핑을 해보신 분, 서핑을 더 잘하고 싶은 분, 저와 함께 섭섭